시카고 필센 이민자 보호소에서 홍역 환자 3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시카고 홍역 환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는데요. 시카고 보건당국의 비상이 걸린 가운데 CDC가 지원팀을 파견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택시장 살리기를 동시 지원하기 위해 홈바이어에게 $10,000씩의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뮤지컬 달고나의 시카고 갈라 콘서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 정오쯤 일리노이주 서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스쿨버스와 세미트럭이 충돌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한 5명이 숨졌습니다. 정부가 미국제 육류와 달걀을 사고 싶어하는 구매자들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메이드 인 USA, USA 생산품 등 생산자가 임의로 붙였던 상품 레이블 부착을 의무화 규제합니다. 미국이 코로나 시절 긴급 재난 융자를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에 빠진 100만 건, 200억 달러 강제 환수에 나섰는데요. 중소기업청은 연방재무부에 넘겨 강제로 환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올해 들어 사고가 잇따랐던 보잉 기종의 항공기, 이번에는 비행 중에 곤두박질 쳐 5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항공당국이 보잉의 737 맥스 기종 생산 과정을 검사한 결과 점검 항목 102개 가운데 40개에서 문제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 최대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가 앞으로 숙소 내 실내 보안 카메라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인기 과일 바나나 가격이 더욱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 필센 이민자 보호소에서 홍역 환자 3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시카고 홍역 환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시카고 보건당국의 비상이 걸린 가운데 CDC가 지원팀을 파견하는데요. 시카고 공중보건국은 필센 보호소에 거주하며 시카고 공립학교에 다니는 한 이주 아동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0일 확인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어 11일 어제 2건의 성인 홍역 사례를 추가 확인해 할스테드 스트리트 보호소에서만 총 4건의 홍역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7일 보건당국이 201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 시카고에서 홍역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힌 이후 불과 닷새 만에 새 홍역 확진 사례가 5명으로 는 겁니다. 백신을 접종한 필센 보호소 거주자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시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와 최근 며칠 내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3주 동안 자가 격리하고 증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카고 보건국은 보호소 가족들에게 지난 8일부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말 것을 권고했고 이는 어제도 이어졌는데요. 보건국은 지난 주말에도 보호소에서 지역사회 및 의료 파트너와 협력해 주민들의 증상을 검사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시카고 홍역 발병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팀을 시카고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CDC 지원팀은 오늘 시카고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300여 명의 어린이가 홍역에 노출됐다는 소식도 최근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문제가 전국적인 비상사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택시장 살리기를 동시 지원하기 위해 홈바이어에게 $10,000씩의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선거철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으나 바이든 방안이 시행되면 퍼스트 홈바이어들에겐 1년에 $5,000씩 2년 동안 $10,000의 텍스 크레딧을 주고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더 큰 집을 옮기려 할 때에는 1회에 한 해 $10,000씩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피할 수 없는 재대결로 재선 전에 본격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한 구호만 외치고 있는 상대방과의 극명한 대조를 위해 구체적인 중산층 서민과 주택시장 동시 살리기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4년 동안 집값이 27%나 급등해 있죠. 통상적으로 선거철에 시각이나 해법의 차이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는데요.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높이고 중산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7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공개 발표에 따르면 여기에는 의료비용 절감과 또 노동자 세금 감면 등 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자와 대기업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대적인 부자 증세안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뮤지컬 달고나의 시카고 앙코르 공연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제 일반적인 대중 노래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가슴에 뭉클하고 옛날에 우리 첫사랑 얘기들이 그게 마음에 좀 감동이 와닿고요. 이제 나이 들어서 우리가 한번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됐고 옛날 고향 생각을 나게 하고 그 성악가들이 하니까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재밌게 봤어요. 어린 시절 초등학생 그때 시절이 너무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아주 너무 좋았어요.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런 시간에 지루하지가 하나도 않고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끝나 있더라고요. 너무 아쉽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공연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 콘서트로 각색된 달고나 공연은 지난 3일과 9일 울링에 소재한 한인문화회관 갤러리에서 진행됐다. 두 공연 모두 남녀노소 불문 다양한 세대를 아우른 관객들이 홀을 가득 메운 가운데 1시간 20분 동안 흥과 재미로 7080 그 달콤한 노래와 추억을 즐겼다. 토종 복고 뮤지컬 원조를 표방하는 달고나는 7080 감성 노래들로 구성됐으며 한국을 대표한 유일무이한 주크박스 창작 뮤지컬로 주목받았다. 이번 시카고 앙코르 공연은 총 공사비 420만 달러의 한인문화회관 비스코홀 개관 기념 사전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원작 달고나 뮤지컬 속 하이라이트만 뽑아 갈라 콘서트로 각색한 첫 공연의 극찬에 힘입어 이번에 다시 무대에 올렸다. 새 작품을 지금 올렸잖아요. 근데 너무 성공적으로 해서 너무 기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이 좋을지를 미리 알았으면 미리부터 준비를 했었을 텐데 문화회관도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이 원작의 음악 총괄을 맡은 서정은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 각색과 연출에 참여해 한인사회의 관심도 더 집중됐다. 지난 2022년 시카고 한인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특별 뮤지컬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총감독을 맡게 되면서 미주 한인사회 뮤지컬 문화보급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서 감독. 이번 앙코르 무대를 마친 소감은 어떨까? 같은 걸 3번 했을 때 관객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또 시카고 분들이 이렇게 많이 호응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또 배우들이 지치지 않고 3번째까지 다 무사히 끝까지 더 에너지 넘치게 공연을 마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시간 30분에 달하는 대작 달고나를 약 1시간 20분의 콘서트 형식으로 직접 각색한 서 감독은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기존 뮤지컬과는 전혀 다른 매력과 재미를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음악의 가사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을 잘 나타내주는 곡들을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그 속에 푹 빠질 수 있는 순간들 너무 감사했어요. 노래가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노래들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저도 막 무대에 뛰쳐나가서 같이 부르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너무 신나게 이렇게 배우분들이 너무 잘해주셨고 또 관객들이 반응이 또 호응도가 아주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까지 너무너무 신나게 잘 봤습니다. 이날 무대는 주인공 지희 역을 맡은 임미라가 나레이션을 맡았고 세우 역의 이진우, 태안 역의 표경진, 형주 역의 김근영 등 3명의 남성 성악가와 경자 역의 박주미 판소리 국악가가 출연해 열연과 열창 그리고 서 감독이 직접 연주한 단 한 대의 피아노 선율로 만든 80분간의 감동과 흥분은 관객들의 환호성과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엄청난 음악적 에너지와 꽉 찬 극적 재미를 선사한 서 감독과 5명의 배우들.
이들은 이날 무대에서 훌륭한 음악적 존재감을 가감없이 표현해 객석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환호와 박수 속 눈시울을 적신 관객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또한 극중 카메오로 출연한 김덕한 K-PAC 상주예술가의 능청스럽고 위트 있는 연기도 극의 재미를 더한 빼놓을 수 없는 웃음 포인트 중 하나였다. 3회 공연 통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성장한 것 같고 스태프진들, 캐스트 또 후원해주신 분들, 관객 여러분들 너무 잘 호응해주셔서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옛날부터 들어왔던 음악,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랑 만드는 이 작업이 저에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좀 더 자주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즐거우셨다고 하셔서 그것으로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같이 노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연 문화들이 많이 발달해서 시카고 지역 분들 많이 이렇게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즐겁게 했습니다. 관객들이 일단 즐겨주시니까 함께 즐겁게 했고 또 세 번 공연 동안 우리 같이 수고한 모두 참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 때 더 즐거운 모습으로 또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공연이어서 굉장히 또 다른 감정이더라고요. 뭐 몇 번 했는데도 좀 더 떨리고 긴장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이 달고나의 공연의 취지에 마음껏 100%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또 성황리에 또 끝나서 뮤지컬에 뭐 비록 노래는 아니지만 카메오로 잠깐 지나가는 거라도 임팩트 있는 부분 역할 주셔가지고 저도 재밌게 준비한 것 같고 관객들 반응도 좋은 반응이 나서 너무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잘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달고나, 뜨거운 불에 녹인 설탕에 소다를 넣어 굳힌 추억의 주전부리다. 어린 시절을 연상시키면서 동시에 달고나의 전성기였던 1970년, 80년대를 그린 복고풍 뮤지컬이다. 그 완전체를 시카고에서도 감상할 수 있을까? 오늘 공연의 풀 버전 제대로 진짜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은 바람은 있고요. 앞으로 다른 뮤지컬을 올려도 많이 호응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좀 생겼고 그 홍보도 해주고 하시면서 배우들도 많이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풀로 다른 작품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희망적인 무대였습니다. 오늘 지난번 공연에 오셨던 분 얼굴을 봤어요. 오늘 또 오신 분 했던 작품을 또 해도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래서 더 제대로 된 좋은 작품을 올려야겠다 다짐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즐겁게 공연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이 분위기에 맞는 달고나, 그 옛날에 우리 달고나 해먹던 그 설탕가루 해서 한 그 달고나의 그 옛날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주말등처럼 잘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시카고에 이런 문화의 행사를 갖다가 달고나를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구경하면서 시카고 산 보람이 있다고 느껴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정오쯤 일리노이주 서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스쿨버스와 세미트럭이 충돌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날 사고는 스프링필드에서 서쪽으로 60마일 떨어진 약 3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러쉬빌에서 발생했는데요. 당국에 따르면 버스는 일리노이 24번 국도에서 동쪽으로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서행 차선과 세미트럭 경로로 진입했습니다. 두 차량은 충돌 직후 모두 불에 탔는데요. 스쿨버스에 타고 있던 어린이 3명과 운전사 등 4명이 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상대 세미트럭 운전자도 목숨을 잃었는데요. 충돌 사고의 원인 계속 조사 중입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미국제 육류와 달걀을 사고 싶어하는 구매자들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Made in USA 생산품 등 생산자가 임의로 붙였던 상품 레이블 부착을 의무화 규제한다고 어제 농무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농무부는 연방법에 새 규칙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미국 내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축된 고기와 달걀 생산품에만 미국제 표시 레이블을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지만 미 정부는 생산자들에게 지금부터 당장 이를 실시하는 데 협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이런 레이블의 부착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고기류와 가금류, 달걀의 약 12%에만 부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시절 긴급 재난융자를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에 빠진 100만 건, 200억 달러 강제 환수에 나섰는데요. 중소기업청은 연방재무부에 넘겨 강제로 환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미국이 팬데믹 시절 중소업체와 비영리 기구들에게 긴급 재난융자를 해줬으나 그 가운데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지불 불능에 빠진 경우에 대해 연방정부가 강제 환수에 착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중소업체와 비영리 기구들에게 재난융자를 담당했던 중소기업청은 연방재무부에게 디폴트 대상들의 리스트를 넘겨 강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힙니다. 중소기업청은 1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재난융자금 가운데 디폴트된 10,000 건에 대해선 이미 연방재무부의 컬렉션 담당 부서에게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툭하면 사고가 나고 있는 보잉 항공기가 이번에는 비행 중에 곤두박질 쳐 5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잉 항공기 부품에 결함이 있다고 공개한 내부 고발자가 숨진 채 발견돼 또 수사당국이 구체적인 사망 원인 조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던 칠레 항공사 라타마 항공 여객기가 어제 비행 중에 기술적 문제로 급강하했습니다. 이러면서 승객과 승무원 270여 명 가운데 약 50명이 다쳤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들은 날아올라 천장에 부딪혔고 또 기내 천장 패널 일부가 깨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고 기종도 보잉 787기입니다. 난기류도 없이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737 맥스 8 기종은 이동주에 활주로를 이탈했고 그 전날에는 유나이티드 보잉 777-200 여객기에서 이륙 직후에 타이어 바퀴 한 개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죠. 지난 4일 유나이티드 보잉 737 여객기는 이륙 후 10분 만에 엔진에서 불이 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에만 비행 중이던 보잉 737 맥스 9 기종에서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 비상 착륙하는 등 5건의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이런 가운데 보잉 항공기 부품 결함 문제를 제기한 전 보잉사 직원 출신 내부 고발자가 지난 9일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돼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항공당국이 보잉의 737 맥스 기종 생산 과정을 검사한 결과 점검 항목 102개 가운데 40개에서 문제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가 앞으로 숙소 내 실내 보안 카메라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어제 성명을 통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 카메라 정책을 수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에어비앤비는 다음 달 30일부터 이 정책이 시행되며 새 정책에 따라 실내 공간을 감시할 수 있는 외부 보안 카메라 사용도 금지된다고 소개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를 위반한 호스트에게는 등록업체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설치 장소를 숙소 안내 페이지에 공개한 경우에는 복도와 거실과 같은 실내 공용 공간에 보안 카메라와 초인종 카메라, 소음 측정 장비 설치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인기과일 바나나 가격이 더욱 상승할 전망입니다. 영국 BBC가 어제 이상기온으로 바나나 공급 변동과 질병 확산세가 커지고 있어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문가 분석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바나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품목이죠. 영국은 매년 바나나 50억 개를 수입합니다. 유통업체들은 바나나 보관센터에서 숙성 정도를 조절해 단기적인 공급 변동에 대처하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질병으로 장기적인 공급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바나나 생산 및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유엔 산하 세계 바나나 포럼 전문가 파스칼 리오는 기후변화는 바나나 업계에 엄청난 위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악천후가 절대적인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온도 변화에 민감한 바나나 특성상 이상기온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특히 그는 이상기온이 질병 확산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시카고일은 이미 50도 초반에 이르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따뜻한 날씨가 종일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밤 시간대 간간히 약간의 비구름이 몰리면서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1도, 밤 최저 48도, 내일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 57도, 밤 최저 43도입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